다음으로 머신러닝을 활용한 철도사고 위험 예측의 주제로 한국철도공사 김예진 주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을 활용한 철도사고 위험 예측 발표를 맡게 된 한국철도공사 김예진입니다. 앞에 발표하신 분께서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철도 관련된 거는 거의 국가 보안 문제로 비공개 대상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볍게 철도를 소개하는 자리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보통 운송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항공, 도로, 그다음에 철도입니다. 보통 지금 철도가 가장 생소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버스에도 있고 비행기에도 있는데 기차에 없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GPS 지금 오래 달려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간 운행 정보가 구로 관제센터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안전벨트인데요. 그 안전벨트가 지금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에도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동거리고요. 두 번째는 사고 형태인데 먼저 제동거리를 말씀드리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제동을 했을 경우에 제동거리는 한 5, 60m 정도가 되고요. 고속열차 같은 경우에는 300km로 달리다가 제동을 하였을 경우에 제동거리는 3km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속열차가 400톤이 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충격 강도가 다소 좀 약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그 사고 형태와 연관이 되는데 차량의 충격 시뮬레이션을 보시게 되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차량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KTX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적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차체가 보통 찌그러져서 압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차체가 찌그러지게 됐을 때 안전벨트는 그 탈출할 때 이제 불리한 요소이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혹시 기사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김천구미역 부근에서 사상사고가 발생해서 지연이 보통 4, 50분 정도 지연이 됐었어요. 그 경부고속선에 있는 모든 고속열차가 저도 그래서 56분 지연이었고요. 보통 이런 지연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비행기에 비해서 철도가 굉장히 좀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행기는 항상 탈 때마다 지연인데 별로 불평이 없으세요. 그리고 지연 보상도 굉장히 까다롭고 근데 그 이유가 날씨 때문이거나 아니면 전혀 너무 모르는 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비행기보다 철도가 접근성이 뛰어나서 뭐 국민의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좀 접근성이 뛰어난 국민의 친숙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현재는 철도 정보가 국가 보안성 정보라서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가 비공개 사항이라서요. 지금 여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사실 이 과제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위세아이텍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은 실시간 철도 안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5개년도에 걸쳐서 국가 R&D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차년도 마지막 단계고요. 원래 12월이 마지막이었는데 연장을 아마 6개월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데이터 연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정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이 돼서 6개월 정도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 개발뿐만이 아니라 철도공사에서는 올해 그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또 R&D랑 별개로 또 구축을 했어요. 그거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유지보수 계획에 수립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그 계획을 짜기 위해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철도 산업 발전에 따라 철도가 고속화가 되고 대령 수상으로 이제 반나절 세영할 건을 제공을 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을 하고 고속화와 대량 수송을 하기 때문에 작은 오류에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 규모가 크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그 철도 사고 수준은 운행 횟수에 비교를 하면 0.1% 수준으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0.1% 정도 수준이면 세계 1, 2위 정도를 다투는 철도 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철도 사고는 모든 탈선, 충돌, 추돌, 화재, 기타 사고 모두를 포함한 거고, 여기에서 사고 발생 확률에 포함되는 것들 중에는 장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살과 장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국내외 철도 사고 사례를 보시면 과거와 지금과 거의 유사하게 인적 오류의 비율은 크게 전체 건수는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 대신에 기계적인 사고 사례가 적어지면서 비교적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보시면 인천국제공항의 탈선은 그 정차 위치를 맞추지 못해서 퇴행 운행을 하다가 탈선이 발생된 사고이고요. 율총야 탈선 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과속 운행으로 됐다고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기장이 작업 구간의 인지가 좀 부족해서 선로를 착각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과속 운행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양평 구간에 추돌 사고가 있었던 거는 신호 설비의 시운전 중에 신호 설비가 오작동을 인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탄진역 탈선 사고나 광명역 탈선 사고 같은 경우는 차량이 파손되거나, 광명역 같은 경우도 볼트가 조금 미세하게 덜 조여져 있었는데 고속열차가 자꾸 운행을 하다 보니까 볼트가 빠지면서 어느 순간에 탈선으로 이어지게 된 사고입니다. 그 외에도 신호 오작동에 의한 미국에서 있었던 충돌 사고, 그다음에 작업자 사상 사고 같은 경우도 일본도 작업 지시를 확인하지 못해서 작업 차량이 들어갔다가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있었고요. 지난 2016년 9월에 있었던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그 KTX가 거의 2시간 이상 지연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연된 상황을 모르고 작업자가 작업을 하러 갔다가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안전관리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가 생기면 그 후속 조치를 하는 방법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업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 사례는 그 2003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을 그 기준으로 해서 2004년에 철도안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철도 안전법이 적용되고 나서 철도 건널목 사고나 열차 사고가 비율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못했었는데 여기 지금 PDF 파일이라 요 뒤에 부분이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요. 뒤에 부분에 있는 그림은 새로이 최근에 발생하는 철도 사고의 유형입니다. 왼쪽에 볼 수 있는 거는 그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서 스페인에서는 과속을 해서 탈선 사고가 발생을 했고, 신호를 조작해야 되는 신호수가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신호를 제때 바꾸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저희 코레일에서도 카톡 확인하시다가 뒤에서 정차를 하지 못해서 추돌한 사고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자 철도 기관사에게 그 기관실에 들어갈 때에는 핸드폰을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사규가 생겼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CCTV로 감시를 하기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예 기관사는 기관실을 갈 때 핸드폰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이는 사고는 지금 철도 사고의 대부분 사상자 사고는 그 선로 침입이나 무단 횡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인데, 그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무단 침입을 하거나 선로에 무단으로 통행을 하였을 경우에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그 철도 안전법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오른쪽 사진은 실제 SNS에 철도에 들어와서 인증샷을 남겨서 SNS에 올렸다가 적발이 돼서 실제 과태료 25만 원을 물게 됐는데, 지금 아직은 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고요. 아주 강력하게 법제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시설물의 그 개선 사례로 보면 인도는 철도의 가장 악명이 높은 나라입니다. 먼저 보이시는 사진은 인도의 탈선 사고고요. 그 아래에는 영국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두 개 다 그 유지보수가 소홀해서 발생한 탈선 사고고,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 낙후로 인해서 나라에서 관리를 할 때 유지보수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만 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서 선로를 절단을 해놓고 고속열차를 운행해서 발생한 사고의 현장 사진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사고는 대구역에서 KTX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신호등을 오인을 해서 출발을 했다가 추돌을 하게 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신호등을 이동을 한 상태고요. 열차 기관사나 거기 로컬 관제에서도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신입이나 또는 관련 종사자 안전교육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주입식 교육이라 거의 그냥 하루 정도 휴식을 하러 가시는 시간이라고 제가 전달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컴퓨터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을 전공한 사람이라 저도 안전교육을 나가고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안전은 잘해봐야 본전인 직종이라 나만 안 다치면 돼 라는 마음가짐을 다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대부분 시간을 때우다가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안전교육을 할 때 그 교육자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철도 같은 경우는 일반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특히 어린이 또는 학생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뭐 안전 디자인 개발이나 뭐 시설물의 안전성을 개발을 하는 부분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 유세아이텍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실시간 철도 안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거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과제고요. 철도 정보를 이용해서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서 철도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실용화를 관점으로 테스트베드 구간이 강릉선의 서원주 기점으로 강릉 방향으로 약 12km 구간에 거쳐서 테스트베드 구간에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저희 철도공사가 협동연구기관이고, 여기서 연구하는 내용은 왼쪽에 보이시듯이 철도 정보를 수집을 해서 하나는 1배치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철도 사고의 위험을 예측을 하고, 또 다른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사고 시나리오 기반을 해서 고장 수목을 통해 철도 사고의 위험을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철도 사고 감시 같은 경우에는 열차와 시설물의 실시간 결함 정보를 가지고 최종 철도 사고의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머신러닝을 활용한 것은 지금 정확도가 8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달성했습니다. 또한 실시간 감시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발생하고 3초 이내에 화면을 표출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것도 현재 달성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5차년도 과제다 보니까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는 아시겠지만 강릉선이 개통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가장 유사하고 데이터가 많은 경부 고속선을 데모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원래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열차가 저 오늘 날짜 10월 1일 날짜의 작업 등록부에 나 이 날짜에 10월 12일에 어느 구간에 몇 명이 무슨 작업을 선로에서 할 거다라는 거를 DB에 저장을 합니다. 지금 사실 현재는 그 서류로만 관리가 되고 있어서 DB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율촌이역 사고 같은 경우도 DB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관사가 오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제를 하면서 유지하이텍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작업 등록부를 지금 DB에 저장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축된 작업 등록부를 확인을 하면 그 실시간 리스크에서 동일한 날짜에 유사한 구간에서 유사 시간에 열차가 지나갔을 경우에 고장 수목을 통한 연산을 해서 이 열차가 지금 현재 철도 사고의 위험이 있다라고 통합안전관제에 알려주면 그 통합안전관제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그 기관사나 로컬 관제에게 의사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시스템이 저희 철도안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대표적인 활용 예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류로 작성되던 공문화가 되어 있다든지 또는 무선 통신을 이용을 해서 전달되던 철도 정보들을 DB화를 하고 지금 구축대 가지고 있는 철도 정보들이 사실 어떤 거는 키로정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기능 위치로 되어 있는데 이 기능 위치라는 게 어느 구간에 신호등 1번, 2번, 3번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코레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철도 정보 서버는 코비스와 엑스로이스 두 가지가 있는데 코비스는 인건비 산정과 그다음에 재고 확인을 위한 시스템이었고요. 엑스로이스는 철도의 운행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거의 휘발성 정보입니다. 엑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로에 있는 철도교통안전관제에서 전용망을 통해서 일부 정보만 수집이 가능하고요. 코비스는 한번 전처리가 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 정보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이 과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리고 공문이나 텍스트로 대부분 저장이 되어 있어서 활용할 때 철도 사고를 예측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과제를 하면서 경부 고속선의 일부 구간, 그것도 경유를 하지 않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유하지 않는 그 구간에 있어서는 표준화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DB화 작업을 텍스트로 작성된 DB화 작업을 일부 전처리를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테이블 개수는 거의 지금 60개 정도. 수집 기간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고요. 2011년부터 했던 이유는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오면서 철도 사고와 장애를 저장하는 포맷이 거의 전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2011년부터 사고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도 사고의 위험 알림을 통해서 선제적인 예방을 하는 것이 요 목표입니다. 요 결과는 통합안전관제를 통해 기관사 열차 내비나 교통안전관제센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사용자 요구사항을 받아봤는데 지금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고 통합안전관제가 따로 설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사용자를 로컬 관제 쪽으로 철도공사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통합 플랫폼은 경부고속선을 기준으로 사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결함, 유지보수, 기상, 뭐 정보 등이 있고요. 열차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위치 정보가 아직 수집이 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활용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수집이 가능하도록 포맷은 구축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코레일 서버로 들어오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하루에 한 번 열차가 운행하지 않고 서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축된 통합 플랫폼에서는 이제 위험 예측이나 리스크 감시 서버로 정보가 연동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 통합 플랫폼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받아서 필요한, 지금 현재 철도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포트 포맷을 조회만 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 요구사항이 지금 되어 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철도 정보를 분석하고 통계 툴을 제공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예측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변수 아시겠지만 변수를 선정을 하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측을 4가지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관심이 초록색인데 사실 여기에 있는 관심이 안전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결함 정보밖에 없었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 약간의 위험이 있지만 철도 사고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걸로 미루어 봐서 4가지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예측한 결과를 선로와 열차로 구분을 하였는데 사실은 통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선로 동일한 구간에 철도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또한 열차만의 요인으로 인해서 철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통합을 하기에는 좀 더 많은 분석과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사실 사고가 나기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고를 예측을 할 때 선로와 열차를 구분을 해서 표출을 하였습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를 적용을 할 때 지금 2011년부터 최근까지의 철도 사고 및 장애를 위험 매트릭스를 작성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예측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철도 사고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페널티를 부여를 했고요. 예측을 잘 못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차량은 86.9%, 선로는 84.8%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그 정확도 같은 경우에도 10번 중에 8번, 9번 이렇게 맞췄지만 그 실제 사용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 더 많이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사실 그 여기 오탐의 비율도 중요한데 이 정도 정확도에 있어서 지금은 사용자가 납득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좀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모델을 수정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거기에 또 다시 적용을 해서 이 과제가 끝날 때까지 목표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철도 사고 위험 감시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요거는 지금 원래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안전검지 장치 및 현장 운영 데이터를 포함을 해서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 안전검지 장치 개발을 했는 6종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포함해서 실시간으로 결함값이 올라왔을 때, 이벤트가 올라왔을 때 사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만든 고장 수목에 적용을 해서 얼마만큼의 철도 사고의 위험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UI로 표출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계산을 하는데 3초 이내가 목표고요. 지금 현재는 강릉선의 테스트 베드 구간에 다 구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그 사고의 과거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요. 그 시나리오에 맞게 모두 고장 수목, 예를 들면 시나리오가 100개가 나오면
고장 수목을 100개를 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최고 상위단의 철도 사고의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가면 그 고속 연산이 되지 않아서 3초 안에가 아니라 며칠이 걸려도 계산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시간성으로 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사상 재배치 효과를 통해서 3초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C 인증을 받았고요. 요것도 원래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실시간 열차 상태와 실시간 시설물 상태가 이벤트가 올라오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그래프를 통해서 여기 색깔이 또 표시되게 됩니다. 여기에 안전은 지금 표시가 표출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최종 3가지 색깔로 여기에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실시간 시간에 운행하는 열차 번호와 위치를 확인을 할 수 있게끔 UI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UI는 지금 강릉선이 아니고 경부고속선이네요. 지금 테스트베드 구축된 곳은 원주에 있는 동아역이라는 곳에 통합안전관제가 만들어져 있고요. 실시간 철도안전관제 플랫폼은 지금 현재 대아TI에서 화면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두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위험 정보를 철도안전관제 플랫폼에 넘기게 되는 요 화면 전송 테스트를 다 완료를 했고요. 데이터 송수신 테스트도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통합안전관제 연동 시험은 지금 실제 데이터를 연동을 하지는 못했고 요 과제의 다른 기업에서 만들었는 개발품에 대한 것만 일부 송수신 테스트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위험 예측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강릉선이 채 1년이 되지 않았어요. 개통을 한 지. 그래서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량이 워낙 작기도 할 뿐더러 사고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고 데이터가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예측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데모로 경부고속선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저 안전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로 국민 안전과 행복 철도를 실현하려고 이런 고도화된 연구 개발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철도가 빅데이터에 접목된 경우가 사실 한국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를 예측한 경우에도 철도 사고를 예측한 경우가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실용화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지만 지금 연구 개발 단계로 계속 요것들이 데이터가 쌓이고 계속 모델이 계속 고도화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철도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어떤 거, 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국방부 윤일원석위원입니다. 저희들도 군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하거든요. AR 기반으로. 그래서 철도청도 시나리오 베이스드로 했잖아요. 네. 근데 사건, 사고가 그 시나리오가 아닐 경우에는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철도는 이제 궤도에서 선로 기차가 다니는 그런 또 제한사항이 있고 군은 뭐 그런 제한사항이 전혀 없다 보니까 가변성이 너무 커서 그런 시나리오대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군은. 그래서 승리할 가능성도 없고. 그렇지만 그 시나리오 베이스드 예측 시스템은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AI를 적용했을 때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지금 보시면 시나리오 기반으로 하는 거는 지금 실시간 리스크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시나리오 기반이고요. 만약에 이 시나리오를 벗어나게 되면 이 시스템은 표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활용하게 되면 저희 사례를 들게 되면 지금
과거에 폭염이 뭐 며칠 이렇게 지속이 되었을 때 레일 장출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유지보수에서는 적합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레일 장출이 갑자기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과거에 요런 유사한 지금 사고를 유발하는 요런 요인들이 요런 환경에서 사고를 유발을 하더라라는 거를 계속 학습을 시키면 똑같은 조건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발생했던 변수들이 뭔가 어떤 이벤트를 발생을 했을 때 머신러닝을 활용을 하면 똑같은 같은 시나리오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 잘 들었습니다. 국방부 유종범 중령입니다. 그 철로하고 기차 안에 실시간 상태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센서들을 이용하는지 혹시나 소개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센서를 이용을 하는 것들은 여기 지금 기존 안전 검지 장치에 보면 지금 현재 차량은 사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KTX 36호가 공단에서 지금 시운행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올 말쯤에 거의 마무리가 될 계획이고요. 그래도 그거 외에도 지금 GPS 장치를 올해 장착을 해서 GPS 정보를 수신을 하고 있지만 고속열차에 한정해서 지금 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GPS 같은 경우에는 잠깐 신호가 끊기거나 또는 선로 같은 경우에 뭐 반경 몇 미터 이렇게 바로바로 선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잘못 예측을 했을 경우에 GPS 장치는 굉장히 위험도가 큰 좀 부담스러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현재 활용은 하고 있지 않고 수집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KTX 36호 같은 경우는 그 한 차량에 한해서만 고장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광역, 그다음에 고속열차 모두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건 없고요. 선로는 신호, 전력, 그다음에 그 안전설비, 그다음에 선로 상태. 선로 상태라고 말하면 예를 들면 온도, 그다음에 틀림 이런 거는 지금 실시간으로 전송을 받고 있는데 모든 데이터를 다 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상값이 발생을 했을 때만 저장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휘발성으로.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 수집했는 철도 정보는 철도의 운행만 안전하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철도 그 열차가 운행이 끝나면 굳이 보관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휘발성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과거의 거를 수집하기가 힘들어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벤트 값만 일단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시스템적으로 조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철도공사 내부에서 따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국방부 근무하는 문정부 중령입니다. 그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특별히 뭐 철도 이걸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한 게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공개된 알고리즘을 쓴 건지. 네, 기존에 공개된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철도 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지만 사실 학습을 하는 데이터들이 철도 사고를 계속 학습을 시켜줘야 이런 게 사고다 이렇게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운행 횟수에 비해서 철도 사고의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사실 되게 안전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지금 오픈소스를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오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육군 분석평가단에 근무하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저는 통계학자라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컨퓨전 매트릭스를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그 아까 슬라이드가 네. 통계적으로 보면 그 액추얼이 실제로 심각할 때 관심으로 예측하는 거랑 실제로 관심일 때 그걸 심각으로 예측하는 거는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걸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만큼 이제 페널티를 줬는지를 말씀하시는 사실 건가요? 페널티를 준다는 거는 두 개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지 않을 때 네. 이제 페널티를 그냥 부여를 이미 어떤 페널티를 일종의 가중치를 줄 수가 있는 건데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를 실제로 심각한데 그거를 관심이 그냥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과
실제로 관심이 있는데 그걸 심각하다고 예측하는 거는 네. 굉장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른 문제를 하나로 보고 하나의 페널티를 그냥 가중치를 준 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타당한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도 함께 드리면 철도 사고의 비율은 굉장히 작고 철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비율은 굉장히 큰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는 임발란스 데이터입니다. 임발란스 데이터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제가 답변 드리기 쉬운 것부터 두 번째 답변부터 드리면, 저 사고는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이 사고가 발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장 장애 데이터, 장애도 이제 관리 장애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관리 장애까지 다 했지만, 사실 거래도 대부분이 이제 안전한 수준이긴 한데,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실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뭐 지연이 아주 많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장애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게 철도 사고로 유발할 거라고 가정을 해서 모든 사고와 장애 데이터를 같이 활용을 했고요. 여기에서 보이는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가 정상인 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와 사고의 데이터만을 일단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언밸런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지금 다가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못 예측을 했을 때 가중치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가중치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표기를 하지 않았지만 현재 위험 심각한 수준인데 관심이나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거를 예측을 하였을 경우에 더 많은 페널티를 부여를 해서 그 오탑률을 줄이기 위해서 모델을 좀 분리를 하기도 했고요. 저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요거를 직접 하지 않아가지고 요 부분 위세하이텍에서 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도 이걸 똑같이 주면 안 된다고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은 다른 가중치를 줘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질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김예진 주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